오늘 발표할 논문은 Perceivable IO라는 논문이고 방금 이제 보셨던 영상의 이제 확장판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유립스 포맷으로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셉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확인이 잘 안 돼서 그 부분 잘 모르겠고 같은 저자들에서 이제 했고 딥마인드에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인트로덕션과 아까 봤던 영상 잠깐 리캡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된 부분이 뭔지 설명드리고 익스페리먼트랑 컨클루전으로 이제 진행할 텐데 제가 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렸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영상이랑 겹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도움받을 부분 도움받으면서 좀 어느 정도 짧게 준비했어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이제 봤듯이 이제 저희가 쓰는 이 모델들에는 보통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들어가잖아요. 특히 저희 이제 비전 쪽 하다 보면은 CNN 같이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로컬 그리드 스트럭처가 굉장히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은 이게 확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스크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같은 모델을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뭐 레지던트 썼다가 이거를 뭐 옵티컬 플로우 할 때 똑같은 걸 쓸 수 없고 또 설계를 하나하나 다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좋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다시 리디자인 해야 된다 아키텍처를 그런 단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영상 펄시버가 ICML 21년도에 나왔었고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는 인풋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랜스포머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수행을 할 수 있고 이 오디오 비주얼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클래시피케이션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이 모든 데이터를 멀티태스크로 핸들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한 가지 각각의 이제 모달리티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인풋이 바뀌더라도 아키텍처를 다시 설계하지 않고 동일한 그 포맷 아키텍처 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양한 태스크라고는 얘기하지만은 다 클래시피케이션에 한정돼 있었다라는 게 그 21년도 ICML에 나온 이 펄시버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할 논문 펄시버 IO에서는 디코딩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알비터리한 인풋뿐만이 아니라 알비터리한 아웃풋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태스크가 뭐 NLP도 있고 옵티컬 플로우 태스크도 있고 그리고 오디오 비주얼 오토 인코딩도 있고 그리고 알파스타의 그 트랜스포머 모듈도 대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 펄시버 같은 경우는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껍데기 모델이었다면은 얘네들이 제안하는 이 껍데기 모델은 여러 가지 태스크도 다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영상에 대해서 잠깐 이제 리캡만 하고 지나갈 텐데 왜 그 트랜스포머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트랜스포머는 이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메모리나 컴퓨테이션에 제약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생각해보면 셀프 어텐션 부분에서 키커리 밸류로 인풋이 그대로 들어가고 동일한 크기가 다시 셀프 어텐션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인풋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 컴퓨테이션이 쿼드라틱하게 커지기 때문에 컴퓨테이션과 메모리에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NLP에서는 토커나이제이션도 진행하기도 하고 그 VIP 같은 데서도 픽셀 하나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16x16이었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쓰잖아요. 반면 이제 펄시버 그리고 오늘 발표할 펄시버 IO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하되 얘를 인풋 그대로 뱉어내는 게 아니라 어텐션을 통해서 어텐션을 사용을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인풋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시키는 역할로 어텐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 인풋을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핸들링할 수 있는 크기의 레이턴트로 매핑을 시켜주고 그 매핑시킨 레이턴트로 이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풋이 길어지더라도 한 번 매핑할 때
코스트가 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 트랜스포머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 크기로만 계속 셀프 어텐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풋 길이에 이제 인풋 길이와 네트워크 뎁스를 디커플링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펄시버의 내용이었고 펄시버 IO에서는 추가적으로 아웃풋을 만들 때에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인풋을 레이턴트에 매핑 시켰던 것처럼 레이턴트에서 아웃풋으로 어텐션을 사용해서 매핑을 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방금 말씀시킨 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깊이와 그 인풋 데이터 사이즈를 디커플링 할 수 있고 결국 이는 인풋 사이즈에 쿼드래틱한 디펜던스가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이 부분,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풋을 키와 밸류로 사용해서 그리고 레이턴트 어레이를 쿼리로 넣어서 이 인풋을 핸들링할 수 있는 레이턴트로 매핑 시켜주는 크로스 어텐션이 존재하고 그때 이제 컴퓨테이션은 이 라지 m이 이제 인풋 길이라고 했을 때 라지 m 5의 m 곱하기 n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 레이턴트 같은 경우는 이 핸들링할 수 있는 크기의 레이턴트를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연산이 수행이 되고 이 셀프 어텐션의 레이어가 깊어지면 여기에 L 레이어 개수만큼 이제 붙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쿼드라틱한 폼이 이 M과 디커플링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이제 영상에서 예시 들었다시피 이미지를 봤을 때 이미지 픽셀 224와 224를 이제 플래터닝 시키면은 50K가 됐는데 이 50K 인풋을 옛날 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넣으면 이 50K가 계속 레이어를 거치더라도 50K가 유지가 된 채로 연산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50K를 이 레이턴트 512짜리에 넣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12짜리로 쭉 연산이 수행되는 형태로 이 아키텍처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미지에서는 스파샤란 어떤 정보들이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언어에서는 시퀀스의 그 순서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히 플래트닝 시킨 것은 아니고 여기에 채널 와이스로 포지션 인코딩까지 추가를 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포지션 인코딩 같은 경우 이제 설명했던 퓨리의 피처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러너블한 어떤 포지션 인코딩을 붙여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펄시버의 아까 봤던 아키텍처인데 결국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펄시버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아까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기존 버트 같은 데서도 이제 사용하는 건데 사인과 코사인이 있고 사인 코사인은 이제 프리퀀시 값을 밴드를 이제 정해줍니다. 프리퀀시를 이제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까지 쭉 이제 설정해놓고 거기에 순서대로 이제 값을 투입시키는데 이거 그리면서 설명을 할까요? 네? 하연 학생이 칠판 보여 카메라 보여줘요. 아. 칠판 보이시나요? 잘 보이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그냥 영상에서 설명했던 거의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 뭐 순서가 1, 2, 3, 4 이렇게 뭐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정해놓은 어떤 프리퀀시 일단 뭐 사용할 수 있는 프리퀀시 개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부터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얘 각각 값을 1, 2, 3, 4를 넣는 게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이제 스케일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간 건 마이너스 1에 곱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몇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서 이제 1까지 갈 텐데 그냥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위치하는 거는 첫 번째 값은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다음이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1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2라고 했을 때 2가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다면은 이제 얘로 각 시퀀스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들을 같이 이제 채널에 컨캣해서 넣어줄 텐데 얘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서는 이 두 값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 멀어져야 되는데 이 값이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밑에서. 그래서 이제 가까운 애들인 경우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 대역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하이 프리퀀시 대역들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먼 애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서도 격차가 뭐 충분히 큰 걸로 보아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서 그 거리감을 이런 프리퀀시 서로 다른 프리퀀시 대역대에 다 표시를 해서 그 거리감을 이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뭔가 이미지 같은 데서도 사용하고 네. 인풋에 상관없이 이런 인풋을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 NLP에서 이제 사용을 했었고 이제 널프 같은 데서도 비슷한 거를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그 순서에 대해서 이제 널프에서는 사실 하이 프리퀀시 대역대까지 그 하이 프리퀀시 텍스처나 하이 프리퀀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인풋을 더 높은 디멘전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지금 여기서는 스트럭처의 그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NLP에서의 그 시퀀스 순서랑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활용했는데 다른 데서도 많이 활용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뭐 순서가 있잖아요. 쭉쭉쭉. 그 VIP도 사실 뜯어가지고 이걸 랜덤하게 막 넣는 게 아니라 뜯은 순서대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순서가 있으면은 X축에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그려서 포지셔닝 인코딩 뽑고 Y축에 해당하는 값 코사인, 코사인으로 이렇게 프리퀀시 밴드 해서 값 뽑아서 채널 와이즈로 컨캣해서 넣고 얘 스케일이 24by 24가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스케일링 해가지고 그 값을 대입해가지고 포지셔닝 인코딩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쓰면 약간 디멘전에 상관없이 거리를 가까운 거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포지션 인코딩 그냥 뭐 1,1이면 1,1, 뭐 1,24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지션 1,1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약간 이렇게는 가까운 걸 알 수 있지만 이렇게는 가까운 거를 인코딩이 잘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여기에 포지션 이걸로 하면 그런 거가 다 사실 근데 이 부분 제가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것도 유도가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 5, 6, 7, 8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X축 따로 뽑고 Y축 따로 이 포지션 인코딩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요 순서뿐만이 아니라 이 Y축 간의 그 순서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이제 그 하나의 값, 스칼라 값으로 1, 2, 3, 4 숫자가 아니라 더 하이 디멘전한 그 어떤 값을 가지게끔 그러니까 1, 2, 3, 4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요 프리퀀시 밴드를 제가 3개 만들었는데 뭐 여기서는 64개 사용할 때도 있고 더 많이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더 하이 디멘전으로 올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펄시버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오늘 발표할 펄시버 IO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와서 레이턴트에 어텐션 시켜서 매핑 시켜주고 레이턴트로 쭉 이제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데 크로스 어텐션은 여기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인풋이. 아까 봤던 논문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한 번만 딱 되고 그 프로세스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은 최종적으로 이 아웃풋이 나왔을 때 레이턴트 아웃풋이 나왔을 때 아웃풋 쿼리를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가 키와 밸류로 사용되고 이제 아웃풋 쿼리 어레이가 쿼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이쪽 부분에서는 쿼리로 레이턴트 어레이가 들어와서 이 인풋을 쿼리의 인덱스 크기에 매핑 시켜줬다면은 여기서는 쿼리로 이 아웃풋 쿼리 어레이가 들어오게 돼서 이 레이턴트를 이 아웃풋 쿼리 어레이의 그 인덱스 개수만큼의 어떤 값으로 개수를 갖는 어떤 시퀀스로 매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아웃풋 쿼리에 뭐 다양한 태스크가 반영되게 넣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이제 각각의 이제 키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레이턴트 사이즈 n by d가 들어왔을 때 최종 아웃풋 O by E가 나오게 이제 만드는 게 이 펄시버 IO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쿼리가 그러면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desired output에 동일한 개수의 엘리멘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길이가 쭉 플래튼했을 때 50K라고 했을 때 이 최종 나와야 될 그 개수도 50K잖아요. 50K를 만들어야 돼서 쿼리의 개수도 50K개가 들어가게 돼야 되고 예를 들어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다 그러면은 뭐 한 개의 그 쿼리 벡터만 들어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아웃풋 태스크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를 이제 그 태스크를 반영하는 아웃풋 쿼리를 설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도 수행하고 뭐 옵티컬 플로우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각의 이제 쿼리를 만들어줘서 학습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쿼리 벡터 한 개를 표시하고 있고 이러한 벡터들이 이 MLM 태스크 같은 경우 2048개가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거 이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이런 어떤 벡터가 512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뭐 옵티컬 플로우를 예시를 들면은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인풋 피처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X, Y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있어야 돼서 이러한 정보를 담는 벡터를 총 11,000개를 만든 쿼리를 입력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멀티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 총 8개의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각 태스크별로 한 개의 어떤 러너블한 쿼리를 넣어서 총 8개, 태스크가 8개니까 8개의 요런 이제 벡터가 있는 쿼리를 이제 아웃풋 쿼리를 넣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모델까지는 전부 다 펄시버 그 논문과 동일하고 다른 부분은 이 최종 아웃풋 단에서 클래시피케이션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레이턴트를 키와 밸류로 그리고 이 아웃풋 쿼리 얘네 중에 하나를 쿼리로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레이턴트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태스크에 매핑을 시켜줘서 그 다음 뭐 MLP 하나 거쳐서 뭐 특정 아웃풋을 내든가 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Y라고 되는 게 포지셔널 엔코딩 뭐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비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요거 이미 같은 경우는 X, Y에 대한 각각의 포지셔닝 인코딩을 뽑아서 넣는다고 했다면은 비디오는 T에 대한 포지셔닝 인코딩도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인코딩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뭐 태스크 스페시픽한 그 러너블한 임베딩을 붙여서 최종 쿼리를 완성시킨다 했는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오토 인코딩을 이미지 하나 오토 인코딩 하는 게 아니라 음성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와 음성과 레이블을 다 함께 오토 인코딩을 한 번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쿼리로 이 비디오 쿼리와 오디오 쿼리와 레이블 쿼리를 다 같이 이어서 넣어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 세 가지 모달리티를 한 번에 리컨하는 그런 이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고, 그게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트랜스포머의 그런 우리 그 로컬 스트럭처 같은 인덕티브 바이스를 다 제거하고 그 픽셀 단위 그리고 오디오의 그 짧은 그 값들 단위로 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NN으로는 이렇게 다 같이 리컨할 수는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살펴볼 텐데, 실험은 랭귀지 태스크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비주얼 태스크도 진행하고, 스타크래프트의 모듈로도 교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멀티모달 태스크도 진행을 하는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앞에 영상에서 나왔어서 설명을 일단은 뺐고, 스타크래프트 내용도 사실 많이 담겨 있지는 않아서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랭귀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랭귀지 NLP 자체, 트랜스포머 자체가 NLP에서 처음 발표됐던 연구인 만큼 굉장히 이쪽에서 강점을 보이던 벌트를 대상으로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글루 벤치마크, 총 8개의 태스크를 담고 있는 글루 벤치마크로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퍼시버 네트워크를 MLM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태스크에 맞게끔 파인 튜닝을 시켜서 그 각각의 애큐러시를 평균을 내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해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세 가지는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한 결과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토크나이제이션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이제 UTF-8바이트로 이제 입력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시퀀스, 인풋 시퀀스가 당연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위에 표부터 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점이 플랍수를 맞춰줬을 때에 기존 벌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은 동일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턴트로 매핑 시키기 때문에 이 셀프 어텐션 부분이 컴퓨테이션이 더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만큼 더 깊게 쌓아서 파라미터는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토크나이제이션, 벌트에서 사용했던 그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해서도 벌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강점 중에 하나인 이 바이트 단위로 넣었을 때에는 버트가 이 바이트 단위로 넣으니까 너무 이제 로드가 걸려가지고 그 계산할 때 로드가 걸려서 레이어를 6개밖에 못 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랍수에 맞춰서 펄시버를 설계했을 때 성능이 이제 이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벌트의 베이스라인과 이제 동일한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플랍수 상관없이 그냥 깊게 쌓았을 때에는 성능이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뭐 포텐셜리 함풀한 토크나이제이션을 제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논문을 하나하나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그냥 논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 영어나 이런 데서 도움이 되지만 이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이 다른 언어에서는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 좀 제너럴한 텀에서 봤을 때는 함풀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시버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요소를 제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을 시키고 얘를 평균을 냈다면은 밑에서 같은 경우는 이 8가지 태스크를 한 가지 모델에 이제 멀티 태스크를 하도록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여기 화살표 한 개 멀티 태스크 레즘이고, 요 2개가 이제 싱글 태스크인데, 이 위에 싱글 태스크는 이제 요 값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멀티태스크를 하되 그 쿼리를, 태스크는 8개지만 쿼리를 그냥 러너블한 거 한 개만 놓겠다라는 거고, 이제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러너블한 쿼리를 총 8개 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쿼리를 갖고 이제 멀티태스크를 하게 학습시켰는데도 성능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각 태스크별로 쿼리를 다르게 놓고 이제 러너블한 쿼리를 놓고 학습시켰을 때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결과가 멀티태스크를 했을 때의 결과가 여기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을 시켰을 때보다 더 좋은 게 서프라이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벌트, 그 트랜스포머 벌트가 굉장히 소타를 찢던 그러한 이제 이벨리에이션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이제 네. 방금 전에 쉐어 데이터 토큰에서 그 테스트 쿼리 데이터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아웃풋을 파싱을 할 때 네. 그 아웃풋이 지금 내가 무슨 테스트를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에 헤드는 총 8개가 무조건 8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서 다 각각 값을 뱉어내겠는데 원하는 테스트 값만 이제 추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크 쿼리도 그렇죠. 네, 멀티태스크 쿼리도 헤드도 다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거 같은 경우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 것처럼 한 개의 쿼리를 다른 태스크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은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시키는 거고,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시키면서 그 쿼리 자체도 각각의 이제 쿼리를 놓고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테스크에 학습을 쭉 시켜서 쿼리가 만들어졌으면은 다음 태스크에 대한 거를 학습시킬 때도 그냥 그 쿼리를 그대로 이제 쓰고 그 다음 태스크도 그대로 쓰는 거고, 밑에 거는 태스크별로 이제 쿼리를 놓는 거. 그래서 이제 요 태스크의 멀티태스크 버전이 요거고, 얘의 멀티태스크 버전이 이제 밑에 거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두 개는 뭐 동일한 성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기했던 게 일단 옵티컬 플로우를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결과가 나온다고 이제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 두 프레임이 있으면 얘 두 개를 컨캣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x3 패치를 이제 뜯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뜯어내는 애를 플래튼 시켜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고, 거기 위에 포지션 인코딩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첫 번째 3x3에 대한 어떤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 3x3 뜯어서 플래터닝 시킨 다음에 저 포지션 인코딩 붙여가지고 두 번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붙여서 인풋을 만들고, 그 동일한 인풋을 아웃풋 쿼리로 넣어가지고 최종 이 플로우 맵을 그려내는데, 3x3으로 뜯으면은 일단 3x3 패치에다가 한 프레임에 3채널이 있어서 3개의 채널에 프레임 2개니까 총 54개의 밸류를 갖는 벡터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붙이는 형태로 인풋과 쿼리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 피처 그리고 포지션 인코딩을 붙인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 인풋으로도 넣고 최종 아웃풋 쿼리로도 이 형태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습은 이 오토 플로우라고 구글에서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그 CVPR 21년도 논문에서 사용한 그 데이터, 여기서 만든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고, 여기 데이터 같은 경우는 40만 장인가 있거든요. 아구멘테이션이 막 다양하게 적용돼 그냥 그 데이터를 써서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에 라프트나 PWC보다 신텔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고, PT에서는 PWC보다 좋고 라프트와 비슷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저도 본명기 학생하고 요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플로우 네트워크를 봤던 결과 중에 이런 결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게 구글에서 딥마인드에서 한 거여가지고 이게 뭐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컴퓨팅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얘도 그렇고 앞에 NLP도 그렇고 뒤에 있을 다른 태스크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감안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이 6.42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위에 같은 경우가 그 오토플로우에서 이제 나온 결과인데 얘가 제일 좋지 않나요? 지금 그냥 벤치마크상에서 1위예요. 네, 저희가 본 것 중에서는 1위. 근데 그것보다 좋은 겁니다. 저희가 3.1 나오고 지금 이게 2점대 나오고 얘가 3점대 지금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6에서 7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 지금 정확하게 컴페어를 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물론 성능이 좋겠지만은 한 가지 이제 얘네가 학습시킬 때는 더 조만한 이미지로 하고 이제 테스트할 때는 얘네 신텔이나 얘들이 이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뭐 6개 그 유넷인가 거기서 타일링 하듯이 이미지를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겹치는 부분 에버리지 취해가지고 값을 뽑아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한 번에 넣어서 인퍼런스 하는 게 이제 퓨처 웍이다라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를 뽑을 때 한 번에 한 이미지를 넣어서 그러니까 2프레임을 넣어가지고 뽑은 게 아니라 2프레임을 6개로 나눠가지고 넣어서 결과를 얻어서 머지를 한 결과에 대한 이제 그 평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모달 오토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학습시킬 때는 키네틱 700의 2020 데이터셋, 이것도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은 휴먼 액션 비디오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랑 오디오랑 클래스 에이블 이렇게 존재하고 700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옵티컬 플라이 3x3 패치 뜯듯이 비디오 뭐 4x4 패치 뜯고 오디오 같은 경우도 16 패치 뜯어가지고 플래트닝 시켜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다 붙여가지고 입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패치 뜯고 이어 붙여도 사실 채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임베딩도 붙이고 그리고 그 포지션 인코딩까지 붙여가지고 전체 채널을 맞춰준 다음에 입력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할 때는 포지셔널 인코딩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임베딩 붙이고 오디오도 똑같이 뭐 포지셔널 인코딩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거 붙이고 해서 전체 채널이 맞게끔 허리를 넣어줘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왼쪽이 인풋과 오른쪽이 리커니고 이거 원래 소리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와 영상을 함께 이제 복원하는 그런 이제 오토 인코딩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블러리하지만은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잘 오디오는 생각보다 잘 뽑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앞에 펄시버도 그렇고 펄시버에 이어서 이 펄시버 IO 논문은 제너럴한 어떤 인풋뿐만이 아니라 아웃풋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곧바로 인풋을 셀프 어텐션을 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얘를 레이턴트로 보냈기 때문에 가능을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는 태스크에 맞는 다양한 커리들을 설계를 해서 넣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재밌었던 부분은 레이턴트로 보내는 거 저는 사실 그런 건 잘 못 봤어가지고 항상 그냥 논문에서 트랜스포머의 그 컴퓨테이션이 뭐 바틀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해결하는 게 흥미로웠고 두 번째로는 요즘 멀티태스크 모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사실 태스크 스페시픽한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애들을 결과로 걔네들이 이제 트랜스포머에 넣어가지고 각자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멀티태스크를 수행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쿼리가 되게 많아 보이고 좀 복잡해 보이고 하지만은 사실상 아키텍처는 거의 고정이고 이 입력단을 어떻게 넣어줄 건지 그리고 쿼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차이만 있고 아키텍처 자체는 이제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먼 미래에 구글이 이런 전체 아키텍처를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설계하기 쉬운 애들로 뭔가 이제 점차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하나씩 진행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